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자, 이제 뭐 D-1일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의 대국민 뭐 이제 토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뭐 설득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가 이제 그 안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온 거죠. 이제 내일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아주 뭐 미세 조정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큰 틀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뭐 인제 취득세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관련된 어떤 강화된 것들 뭐 그건 지금까지 계속 좀 살펴드렸던 뭐 이런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당연히 부동산 판이 지금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쨌든 단행이 됐죠. 자, 그런데다가 갑자기 은행들이 국민은행이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6억 한도로 돼 있던 것들을 완전히 반토막 내서 3억까지 낮추고 뭐 여기에다가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이금융권까지 지금 완전히 다 뭐 셧다운 뭐 보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막 뭐 금융권 전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뭐 가계대출에 대한 제한, 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자 지금 뭐 잔금 대란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동산 매수세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런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는데 용감하게 집을 사기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 55% 정도 수준인데 자, 이게 7월에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은 5월이 정점이었고 자, 6월부터 사실 이제 뭐 6월부터 이미 7월 세제 개편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5월이 정점,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7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하락세로 접어드는 건데 뭐 이 특히나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건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오늘자 7월 22일자 기준했을 때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지금 4월, 5월이 정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작년 지금 9월, 10월의 정점이었던 8,600건, 8,500건보다 살짝 지금 높죠. 왜냐하면 지금 5월에는 8,900건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8,900건이면 거의 뭐 9,000건 거의 턱 밑이다. 이렇게 보여지며 그래서 9,000건까지나 갔던 게 지금 6월이 4,900건 아직 5,000건을 안 넘었는데 뭐 조금 신고 기한이 있으면 한 5,000건 정도 넘는다고 보더라도 대략 한 50에서 60% 수준 요 정도 지금까지밖에 지금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뭐 7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2,000건에 겨우 지금 딱 올라서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거의 뭐 6월, 7월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뭐 계속 뭐 마포나 이런 쪽들은 그래도 거래가 좀 있었죠. 뭐 많을 때는 한 530건까지도 거래가 터졌었는데 지금 5월에 한 272건 정도 거래가 돼서 마포 쪽은 이미 좀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6월은 135건까지 지금 밀려 있고 7월 같은 경우에는 22일이 지났는데 딱 38건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어서 자, 지금까지 뭐 아이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마포의 대장 아파트들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용산도 마찬가지죠. 용산도 한 154건 정도로 지금 정점을 찍었고 그런데 6월에는 이게 54건까지 뭐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7월은 완전히 지금 바닥이죠. 8건에 불과합니다. 22일이 지났는데 지금 8건이면 야 이건 뭐 지금 한
2-30건 한 달 지금 2-30건이 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게 20건도 지금 될까 말까 싶으네요.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간다 그러면. 그래서 용산도 완전히 지금 거래가 괴멸돼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9월에 한 559건 정도, 한 600건 가까이 되면서 엄청나게 터져줬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지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마포나 지금 성동,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1호 대책에 대한 어떤 그 후유증, 아니면 101호 대책에 대한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 9월 101호 대책 전에 폭발했던 게 지금은 뭐 5월 같은 경우에도 4월, 5월 같은 경우에도 뭐 거기 비하면 거의 한 반토막이 좀 안 되죠. 반토막 아래쪽으로 내려서 있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6월은 더 꺾인 거죠. 뭐 지금 한 220건 정도 되는 게 125건이고 7월은 지금 31건이에요. 거의 뭐 하루 한 건 정도 성동 전체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한 7, 80건 될까 싶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라. 그래서 마포, 용산, 성동 가장 101호 대책에 직격탄을 맞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세제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완전 지금 바닥을 뭐 지금 기어가고 있는, 거의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거래 뭐 붕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 괴멸 뭐 이런 수준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강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에 한 795건, 800건까지 터졌던 게 5월에 4월, 5월에 좀 많이 터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400건대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면 강동도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가 한강벨트에서 주요 지역들이라고 하는 뭐 마용성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자, 이런 지역들이 101호 대책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세제 개편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터지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 더 또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데다가 또 반토막이 나면서 결국 지금 178건, 한 200건대 신고기한에 남아있다 그래도 200건 될까 말까 정도잖아요. 자, 그러면 800건에서 완전 반토막 나서 400건대, 400건에서 반토막 나서 200건대로 가고, 자, 그리고 지금 강동은 22일이 지났는데 지금 30건이거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채가 있는 이 대단한 동네인데 지금 딱 30건이에요. 그러면 하루 한 건 정도 겨우 뭐 조금 더 거래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100건을 넘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100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200건대에서 또 여기서 반토막이 나서 결국은 101호 대책에서 반토막, 그리고 세제 개편하고 금리 인상에서 또 반토막. 자,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또 반의 반토막. 야, 그러면 이건 뭐 100건 아래 막 한 50건대 한 달 거래량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계속 이것이 이제 누적되면서 뭔가 이제 강력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강남 3구는 뭐 이미 규제 지역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101호 대책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에 대한, 당연히 그렇겠죠. 강남의 지금 보유세 뭐 특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고가 주택들, 또 1주택, 고가 1주택,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고가 1주택, 그것도 실거주에 대한 지금 보유세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강남권이 지금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438건까지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 상황을 넘었었죠. 여기는 9월 사실 뭐 101호 대책하고는
뭐 규제 지역이 워낙 있었으니까 여기는 뭐 기존이었었으니까 그래서 438건까지 회복됐던 게 지금 6월에 199건 결국은 여기도 200건대로 지금 내려서는 상황이고 그러면 400건에서 200건대로 반토막이 좀 나는 상황인데 결국 7월은 또 42건이면 자, 요거 뭐 겨우 한 100건 조금 남짓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됩니다. 이러면 400건이 200건, 200건이 100건 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죠? 반토막 또 반의 반토막 뭐 이런 일이 실제로 강남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도 387건까지 거의 400건 가까이 터졌던 게 지금 160건대로 200건 뭐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 꽂히고요. 그다음에 7월에도 딱 42건에 지금 불과한 상황. 결국 100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송파도 한 600건 정도. 송파는 101호 대책 지금 요때 지금 하고 뭐 비슷한 상황까지. 송파는 사실상 아무래도 강남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강남에서는 조금 낮은 금액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거래량도 많았죠. 한 600건대까지 이렇게 뭐 지금 1015 대책 뭐 10월 상황, 뭐 지금 4월, 5월 상황이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나타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6월은 241건. 여기는 반토막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한 200 뭐 60건, 뭐 70건, 뭐 300건 어쨌든 아래로 내려 꽂힐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7월도 69건이면 야, 이거 뭐 지금 100건 그렇죠. 조금 넘거나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600건에서 300건 아래, 그다음에 한 150건 아래쪽.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반토막, 반의 반토막. 다들 비슷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괴멸을 하고 특히나 마용성 같은 이런 뭐 한강벨트 주요 지역, 그다음에 강동 같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는 이런 강동 같은 지역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이런 주요 지역들의 거래량이 완전히 괴멸을 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고가 거래가 거의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곽 쪽도 마찬가지예요. 외곽도 거의 스톱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외곽 쪽은 제가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이 5월에 12억 7천까지 갔던 게 6월에 한 11억 9천까지 떨어지더니 7월에는 10억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6천까지 내려가면서 자, 평균 거래 금액조차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러니까 지금 실거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송파에서 뭐 이제 가장 대장이라고 하면 엘리트를 꼽을 수 있겠죠. 잠실 쪽에. 그래서 잠실 엘스 33평이 2월에 37억 최고가를 찍었는데 결국 7월 들어서서 32억 5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 5억 가깝게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21층이고 최고가가 21층이고 이번에 나온 실거래가 7층이니까 뭐 7층이면 21층 대비해서는 좀 저층 쪽이니까 이렇게 한 4억 5천 5억 가깝게 하락한 거지 32억대 거래가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7월 9일 날 32억 8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려 22층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21층, 22층 층에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7억이 32억 8천으로 4억 2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어서 결국 이제 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억에서 32억대로 지금 내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저층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30억 아래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매물 상황도 조금 살펴봤더니 지금 엘스 저층 같은 경우에는 32억 매물들이 있습니다. 32억 딱 지금 턱걸이한 이런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물론 또 최근에는
뭐 현장에서 지금 뭐 고층이 32억 지금 8천 뭐 32억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지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매수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결국은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 협상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 가격 협상력이 크면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깎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안 깎아주면 안 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도 32억 5천 매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억대 매물이 없는 게 아니죠. 뭐 7월 지금 들었었어도 여전히 지금 이런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고층 30 지금 이게 22층 중에 고층 154동인데 32억 8천 매물이 있고요. 150동에도 지금 고층인데 32억 8천 매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32억 뭐 8천 32억대 고층 아까 뭐 저층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고층들이 지금 매물도 지금 나와 있고 실거래도 돼 있는데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호가들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이분도 원래 뭐 33억 5천, 원래 37억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33억 5천이면 뭐 대략 그래도 꽤 낮춰서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 뭐 이렇게 5천만 원씩 호가를 지금 기존에 내놨던 것보다 더 낮추면서 결국은 뭐 끝자리 떼고 뭐 33억. 자, 그렇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32억대 지금 매물도 지금 뭐 고층 매물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어떤 뭐 급급매 경쟁에서는 조금 밀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송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5월 30일이 35평형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결국은 6월에도 단 한 건도 거래가 없었고 지금 7월도 한 22일 정도 지나가는데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포자이, 반포의 3,400세대나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반포의 가장 대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3,400세대나 되는 곳에서 지금 거의 한 두 달 동안 단 한 건도 거래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35평형 최고가는 52억이었는데 최근 거래들을 보면 뭐 45억, 47억 요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억에서 47억이면 대략 한 5억 정도 하락한 거래고 45억이면 7억 정도 지금 하락한 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호가가 지금 올라가서 집주인들이 다시 호가를 올려서 그래서 지금 뭐 매물이 없어서 뭐 사람들이 못 사는 건가? 그게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7월 22일 확인 매물인데 저층 같은 경우에는 43억대까지 있습니다. 52억 최고가 찍었던 게 43억이면 무려 9억씩이나 낮춘 이런 매물들이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물도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490건 거의 500건 가까이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 140동에도 45억 매물이 그냥 있고요. 그다음에 125동에도 45억 매물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물은 있지만 이것도 뭐 7월 21일 확인 매물이고 7월 22일 확인 매물이잖아요. 가장 최근 매물들인데도 이렇게 지금 뭐 매물이 없어서 그런 거 사람들이 뭐 지금 사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냐?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52억까지 갔던 걸 45억씩 중층에 뭐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층만 그러냐? 7월 21일 확인 매물인데 지금 고층 29층 중에 고층인데도 45억 매물이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지금 28층 중에 고층 130동에 45억 5천 그리고 이것도 뭐 지금 28층 중에 고층 125동에도 45억 5천 그다음에 29층 중에 고층 124동에도 45억 5천 그다음에 29층 중에 고층 123동에도 45억 5천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5월에 마지막 거래가 나오고 지금 뭐 6월, 7월 2달 동안 거래가 단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매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1주택자들도 지금 팔겠다고 지금 난리 났겠죠. 지금 물론 이 다주택자들 매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82.5% 이런 어마어마한 양도세 내고 지금 팔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1주택자들 중에서 보유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빨리 팔고 싶어 하지만 52억까지 갔던 반포자이를 45억대의 그것도 고층 매물을 이렇게 줄줄이 창창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매수자들이 완전 판이 뒤집혔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안 뜨니까 뭐 지금 이게 뭐 거래가 이렇게 뭐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 상황들은 훨씬 더 조급하고 현장은 훨씬 더 참담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압구정 시전대 55평 같은 경우에도 99억 최고가 거의 뭐 100억 턱 밑까지 갔던 게 93억까지 지금 7월에 하락 거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6억이 폭락한 이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3층이고 3층 저층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6억씩 폭락한 거래가 나왔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중층이 지금 90억 아까 뭐 이게 3층이 93억이었는데 중층도 지금 90억에 딱 턱걸이한 매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99억에서 90억이면 한 9억 정도를 낮췄잖아요. 근데 지금 6월 27일 확인 매물인데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고층도 그래요. 13층 중에 고층도 120동에도 90억 매물이 있고 123동에도 90억 매물이 있는데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13층 중에 10층이면 이것도 고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89억 9천. 야, 지금 99억까지 갔던 게 90억 턱걸이를 했는데 90억도 왠지 비싸 보여. 싸게 좀 보여야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텐데 결국은 1,000만 원 꺾기 기술이 들어가서 89억 9천. 80억대 그것도 13층 중에 10층인데도 자, 이런 게 뭐 급매로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요. 원래는 뭐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건 뭐 10억 가까이 낮췄으니까 급매로 네이버 매물 나올 새도 없이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게 바로 압구정 현대 상황인데 지금 현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89억 9천이 급매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 일단은 끝자리 땐 13층 중에 고층인데 끝자리 땐 매물이 89억 매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급매로 대접을 못 받고 있고요. 왜냐? 지금 13층 중에 고층이 88억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급매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럼 88억보다 더 싼 게 있냐? 13층 중에 고층이 87억 매물이 있습니다. 그럼 87억보다 지금 더 싼 게 있냐? 13층 중에 13층이 86억 매물이 있습니다. 99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86억에 나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 확인이면 지금 22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팔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싼 게 있냐? 13층 중에 고층이 85억 매물이 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가네요. 자, 이거보다 더 싼 게 있냐? 13층 중에 고층이 82억 매물이 있습니다. 99억짜리가 82억이면 무려 얼마인가요? 17억을 낮춘 건가요? 와, 거의 뭐 20억 가깝게 17억을 낮췄는데도 지금 급매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13층 중에 고층이 78억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억이면 100억 턱 밑까지 갔던 건데 지금 100억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죠. 90억이 무너졌죠. 80억이 무너졌죠. 지금 78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78억은 급매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77억 9천 매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1,000만 원을 꺾기 기술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음마 같은 경우에도 34평형이 43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36억 9,500으로, 물론 1층이어서 그렇겠지만 6억 2천 폭락한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매물도 보면 지금 3층 매물이 지금 36억 3천에도 지금 매물이 있고, 뭐 36억 4,500 지금 매물도 있고요. 그리고 37억 매물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뭐 5천만 원 낮추고 5천만 원 낮추고, 원래 38억이었던 걸 이렇게 쭉쭉쭉쭉 낮추는, 뭐 호가를 지금 낮추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39억에 내놨던 거를 1억 5천을 낮춰서 37억 5천까지 낮추는 이런 상황이고, 43억까지 갔던 걸 이렇게 쭉쭉 낮추고 있죠.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에도 38억 최고가가 33억 7천까지 4억 3천 하락한 이런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2층 저층이니까 그런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33억 5천 나왔던 게 지금 3천 낮추고 3천 낮춰서 32억 9천 지금 매물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34억 5천이었던 걸 5천 낮추고 4천 낮추고 1천만 원 낮추고 1천만 원 낮추고 4번씩이나 낮추고 낮춰서 33억 4천까지도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 르엘 같은 이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4평형이 67억 8천, 6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2월이 지금 마지막 거래에서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가까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이 5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68억에서 54억이면 14억이 지금 하락한 이런 거래였는데, 지금 매물 상황을 보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50억 딱 턱걸이한 매물들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층 같은 경우에 53억 매물이 있고, 고층 같은 경우에도 53억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68억에서 53억이면 고층 기준 했을 때도 결국은 거의 뭐 한 5억 정도, 그렇죠? 68억에 53억, 거의 15억 가깝게 낮추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세제 개편, 뭐 이거는 이제 뭐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에다 지금 추가 대출 규제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근데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대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까지 줄줄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지금 난리가 나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집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거래량이 완전히 괴멸되고 결국 집값이 폭락하고, 자, 결국 실거래가가 폭락하니까 지금 조급한 집주인들이 급급매 경쟁을 하면서 계속 호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완전히 부동산 판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뭐 결과를 만들어낼지, 또 이제 이게 전방위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하락 쪽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뭐 세제 개편이든 추가 대출이든 은행의 대출 제한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과 그 폭이 아마 정해질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강력한 규제책을 예고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판이 완전히 뒤집혀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폭락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 링크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또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번거롭고 뭐 이렇게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을 써 주시면서 꼭 뭐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참 구매를 해 주시는 걸 제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 주신다고.' 참 뭐 정말 이렇게 뭐 마음 써 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항상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을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전용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